이곳에서 5명의 아이들 유골들이 강가에 뿌려졌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은 86년에 발생한 화성 사건의 진범이 약 30년 만에 가려지면서 미제 사건들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2개의 미제 사건도 풀리지 않을까? 우리 로스트 팀은 심령 수사를 통해 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의 조그만한 단서와 키워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한 동네. 선거를 하는 날이었기에 임시 공휴일과 개교기념일로 아이들은 아침부터 마을 앞과 이웃집에 모여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잡겠다며 분유통과 막대기를 들고 인근 야산으로 위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소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지날 때쯤 한 아이가 보입니다. 개구리 소년들 중 한 명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가지 않을래? 분명 위대한 여정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은 아쉬워하지 않고 다시 야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소년들이 향하고 있는 산은 여러 동네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가는 왕래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도롱뇽 알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소년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덧 산의 입구 앞 상점까지 다다르자 2명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들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여정을 떠났어. 우리들은 오늘 도롱뇽 알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 2명의 소년도 거절합니다. 개구리 소년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와룡산으로 떠났습니다. 91년 3월의 어느 날 5명의 소년들이 호기롭게 시작한 위대한 여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갔던 5명의 소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약 30년 전 소년들이 사라진 동네로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와룡산. 와룡산에 가기 전 소년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소년들의 발자취를 거슬러 봅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령이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루두루 안면을 트고 지냈던 시기였기에 소년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개구리 소년들과 함께 놀고 있던 김군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6명의 아이들은 로 의원의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자 로 의원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청년이 시끄러우니까 나가 놀아라 라는 핀잔을 주었고 아이들은 그 이후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김군은 아침을 먹으러 소년들과 헤어졌고 산에는 가지 않았지만 아침 8시까지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우철원 군을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은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챙겨 들고 인근 와룡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조우영 군의 집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지나가던 찰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김종식 군의 친구인 김군을 만나게 됩니다. 김군은 개구리 소년들이 같이 도롱뇽 알을 채취하러 가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쯤 소년들이 와룡산 주변까지 도착했습니다. 조우영 군의 친형 조군은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입구를 지나던 중
동생 조우영 군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친구 아이들과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는 말을 했고 그 후 아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선거일이었던 당시 한 아주머니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기 위해 학교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와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5명의 아이들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막대기와 깡통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곳으로 추정되는 와룡산으로 아이들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약 2시간 반이 지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함군이 와룡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함군은 이날 동네 형들과 같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10초 간격으로 산 위쪽에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함군은 이때가 점심을 먹기 직전이었으니 11시 30분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 와룡산 아래쪽에서는 함군이 말한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종식 군과 김영규 군의 어머니였죠. 이 비명을 듣고 가슴이 오그라드는 듯한 묘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어머니는 아이들이 와룡산에 갔다는 게 확인되면 집에 돌아오면 야단이나 쳐야겠다 생각했으나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개구리 소년들. 배고픔을 견뎌내면서까지 와룡산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룹의 놀이에 아이들이 심취하거나 호기심이 확산이 되면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아이들은 놀이 형태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 4학년, 5학년 정도면 충분히 진술에 대한 어떤 이제 자료도 쓸 수도 있고 참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 잘못 봤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조사들도 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례의 비명소리가 와룡산에 퍼진 후 아이들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12시 30분 우철원 군과 동갑내기였던 김 군과 이 군은 12시 30분을 넘어서 와룡산 입구에서 개구리 소년들을 봤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기 직전이었던 이들은 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둘에게는 와룡산에 같이 가자고 제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들 주머니에는 뭔가 불룩불룩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증언까지 합니다. 14시에는 동네 어린이들이 자주 오르내리던 와룡산 불미계곡 왼쪽 산길을 따라 어린아이 5명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 16시에는 박군이 무학사 인근 약수탕에서 도롱뇽을 잡고 있던 5명의 아이들을 목격. 18시에는 개구리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5명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는 등 개구리 소년들이 와룡산에서 사라진 것인지 다른 곳에서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목격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도 함수원 군이 증언하기로는 개구리 소년들 말고도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그날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었기에 목격자들이 본 아이들은 개구리 소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온 의문의 비명소리를 시작으로 우철원 군의 친구들이 말한 목격담, 그 이후 18시까지 이어진 소년들을 발견했다는 여러 목격담. 과연 이들이 본 건 개구리 소년이 맞을까?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그 개구리 소년 사건 현장 장소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이 등산로 바로 앞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이쪽 보시면 굉장히 지금 어두워 보이는 길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상당히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성인들이 갔을 때 가파른 곳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시죠. 야, 여기가 우리 지금 10%도 못 왔어. 저기 사람 있다.
아, 여기 운동하는 데겠구나, 여기. 빛이 없어졌어. 뭐야? 아, 저기 사람 간다, 사람. 저기 간다. 왜 우리 오니까 가지? 아, 여기. 에이, 좋은 길 놔두고 지금, 여기 길 있네. 에이, 뭐야, 길 있잖아. 좋은 길 놔두고. 우리가 잘못 올라왔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무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데 여기가 지금 다 불빛이잖아요. 도시 불빛.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고요. 이제 아이들 연령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의 입장에 있는 친구가 말이 보이지만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쪽이 아니다, 돌아서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따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래가 아니고 지휘 체계가 잡혀 있는 하나의 서열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압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어떤 환경이 이제 들이닥쳤다면 뻔히 보이는 그런 이제 말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부모들은 초저녁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와룡산과 와룡산 주변 모두를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져 해가 진 19시 50분 아이들이 집을 나선 지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자 경찰과 부모들은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하고 어두운 산 속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걸까? 당시에는 CCTV도 많지 않아 아이들이 산속에 있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선거일이었던 3월 26일 많은 경찰들이 투표소에 배치된 상황이었던 터라 실종 사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건 초기 경찰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개구리 소년들이 가정 불화로 인하여 가출했을 것이라는 초점을 맞춘 채 일방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서 골든타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5명의 아이들 모두가 집안 사정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가출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데다 애초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가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가출이라는 가설은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 보였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늦추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이라도 여기서 초점을 실종 사건으로 맞췄다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종 사건이 발생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국 경찰, 군인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개구리 소년들을 찾으라는 대대적인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경찰은 여전히 아이들이 집단 가출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개구리 소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출은커녕 밤늦게 돌아다닌 적도 없었던 아이들. 와룡산 일대를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족들은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은 실종 당일부터 2-3일간 와룡산을 수색했을 뿐 실종된 아이들은 가출이라는 초점에 가려져 수사 범위는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길이 갈라지는구나. 그럼 우리 올라가지 않고 이쪽 능선으로 해서 가볼게요.
길 두 걸레요. 왜 이쪽으로 가냐면은 우측으로 꺾어야 돼. 지금 내가 볼 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장소가 나오거든요. 아, 여기 무덤이 있네, 무덤. 아, 이게 무덤길이었네. 169m? 200m 정도네.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더 깊은 데인데 지금 도시가 다 보이는데, 마을이. 저기는 다 보인다는 거 아니야. 하기사지 그때는 불빛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야. 아, 야. 그래. 아예 없는 길이 아니다, 이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시절 때라고 해도 이런 길로는 안 다녔을 것 같은데, 나도 어렸을 때 개구리 잡고 가지 잡고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다녔지만은 없는 길을 그렇게 헤쳐나가진 않았어. 이 근처가 맞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능선 2개만 내려가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 계곡이 있었나, 옛날에? 물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자갈이 없는데? 어이씨. 그러네. 여기 냇물자리였네. 어? 그때는 계곡물자리네. 여기 보이시죠? 자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어? 여기 위에서부터 쭉 자갈이 모여 있잖아. 여기 물길이 나 있잖아. 물길이 여기 근처야. 여기로 쭉 내려가면 돼. 여기 길이, 여기 길. 자갈길 따라갈까? 물길 따라가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물길이야, 다. 계곡 물길 맞네. 위로 쭉 연결돼 있네. 근데 물길이 험난해서 이쪽에 내려가겠다. 아, 그때는 여기 물이 흘렀구나. 오씨. 우초롱 군의 일기장에는 나는 두목이 되어 탐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경찰은 우초롱 군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단 가출을 한 것으로 더욱 확실하게 추정하였고, 경찰과 검찰은 전국적인 제보를 근거로 개구리 소년들이 앵벌이 우범 집단에 납치되어 감금되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으리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이들이 평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 단 한 차례도 가출을 한 일이 없었으며 야간에 돌아다닌 적도 없는 아이들이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실종 당일 500원 미만의 현금만을 소지한 채 닷새 동안 소식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론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1천여만 장에 달하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개구리 소년들이 앵벌이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574건의 제보에 복지시설, 폐가옥, 동굴, 무인도, 야산, 유원지, 앵벌이 조직 아지트, 염전, 어촌, 한간지방 등으로 빠짐없이 출동하며 전국 방방곡곡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색이 더욱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갔던 성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언론까지 보도되었고, 언론 초기부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오보를 내면서 이때부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강했던 덕분에 당시 어린이들이 즐겨보던 만화, 비디오 등에는 어김없이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광고가 삽입되었고, 그 외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 담배, 공중전화 카드, 전단지, 엽서,
부채 등 전국민적 캠페인으로까지 대대적 홍보를 해가며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개구리 소년들을 발견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대적인 홍보로 전화가 빗발쳐 왔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을 봤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은 가족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답 없는 전화와 스스로 납치범임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으나 확인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서 전화들은 전부 장난 전화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이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실종되고 2-3일 뒤 범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자가 김종식 군의 집과 외삼촌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현금 400만원, 현재 가치로 8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와룡산 정상으로 가져오라는 남자.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챙겨 한 아버지가 약속 장소로 갔으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이 돈을 노린 납치범들의 소행으로 알려지면 이런 모방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당시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 이후로도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 자신이 개구리 소년이라고 주장하는 장난 전화 등 무의미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매우 난항을 겪었고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가 뭔가 어필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우월감이 올라가고 자, 이런 역할들로 아마 사건의 이슈가 되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추측성을 가지고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모방 범죄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쉽게 해서 쉽게 벌 수 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모방 범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살인에 대한 문제, 자살에 대한 문제의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뉴스에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모방 범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하고는 있죠.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 당시 카이스트에서 재직 중이었던 심리학과 김 교수가 그럴듯한 추론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집 근처에 안매장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 이 추리는 모두 심리학에 의거한 꽤나 그럴듯한 추론이었기에 이 가설에 대하여 힘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범행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집안에 안매장했다라는 전제가 먼저 성립될 경우에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설이었는데 김 교수가 아이들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유력하게 생각했던 화장실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나 종식 군의 아버지의 남동생이 직접 바닥 공사를 했다는 곳을 포함하여 집안 곳곳을 2시간 가까이 뒤졌으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김 교수가 염두에 두었던 뒤편에 비어있던 골방 또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곳으로 밝혀지면서 김 교수의 추리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 교수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나 5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고 한국심리학회에서 제명을 당하면서 카이스트에 사표를 제출한 뒤 고향에 내려가 심리검사연구소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며 김종식 군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수모를 겪은 이후 술로 지새다가 간암을 얻어 이승에서 못다한 부모의 도리를 저승에서 다하겠다. 먼저 종식이를 만나러 가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2001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기록된 개구리 소년 사건.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자식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 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허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또 흐르고 흘러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개구리 소년들이 잊혀져 갈 때쯤 소년들이 발견됩니다. 되게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아이까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이 친구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뭐 억측이 난무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피의자로 또 이렇게 둔갑을 한 상황에서 아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사실 고통을 받았다, 이건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뭐 상당히 듣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도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공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했다면 그런 억측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억측을 했다라는 것들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증거라도 비슷하게 연결만 되면 뭐 많은 억측을 할 수도 있고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통으로 아버지는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전염, 그러니까 감흥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쁜 것들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쁜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타겟이 돼줘야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되거나 누구에게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넣어줘야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뭔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냐. 이 근처다, 이 근처. 잠깐만, 좀만. 여기. 좀만 더.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 아니? 여긴데? 정확하게 여기에요. 여기 근처. 여기 근처야. 저기 맞아요. 여기 부근이야. 현장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시점을 좀 볼게요. 일단 저희가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산을 헤집고 왔는데, 이 동네 사람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면 좀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려갈 때 그거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길이 험하지가 않아. 정말로 길이 나 있어. 물론 정식 길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뭐 한두 번 다녀가지고 생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부근이에요. 지금 딱 지도상으로 보면 딱 여기야. 보이세요? 정확하게 여기야, 정확하게. 잠깐만요. 자, 여기서 지금 평균가 1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 일단 EF 측정 수치 자체가 여기서 살짝 일식은 뜨거든요. 일식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숫자가 점점 올라간다. 일단 여기서 장비를 운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한 시민은 도토리를 줍다가 이상한 것이 파묻혀 있는 것이 보여 지팡이로 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골과 신발이 발견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유골 현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다른 유골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소년들은 총 5명. 과연 이들의 유골일까? 반나절이 지나서야 유골들과 옷가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4구뿐이라는 것. 하지만 이 유골들이 개구리 소년들이라는 확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사라졌을 당시 4명의 소년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나 단 1명만이 비닐 구두를 신고 나갔었던 것. 이미 많이 부패되었고 흙이 잔뜩 묻어 있는 상태였지만 김영규 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의 신발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 또한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확인해 본 결과 부모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옷들과 특징,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하면서 아이들의 유골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1년. 부모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겠지만 온기마저 느낄 수 없는 앙상한 유골로 나타난 자식들은 차마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과학수사팀은 발견된 5개의 유골들 중 3명의 두개골에서 날카로운 둔기로 인한 손상과 함몰이 된 부분을 발견합니다. 두개골에서는 날카로운 손상과 디귿자 모양의 틈이 갈라져 있는 손상들이 있었고, 이는 범인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용접 망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두개골의 상처에 발견된 모양이나 깊이를 봤을 때 한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5명의 아이들을 제압하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터 어떻게 5명의 아이들이 전부 희생된 것일까?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살해한 범인, 대체 왜 아이들을 죽인 것일까? 혹시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질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CEO를 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고, 정치에 관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와 좀 격리되어 있는 생각, 밤에 하는 모습, 낮에 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위주의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을 가해를 해도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감성이 상당히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관계된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기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시오패스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양육을 잘 못 받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했거나 이제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적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형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좀 무섭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절대자가 있으면 주변에서 참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도 할 수는 없습니다. 1대1에 대한 두려움과 1대 다수의 두려움,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1대1의 두려움은 그냥 자기만 감수하면 되는 것이지만 1대 다수의 두려움은 집단에 대한 심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공포심이 더 강합니다. 본인이 맞으면 이 본인이 맞는 고통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심각한 공포가 만약에 엄습해 오면 모든 근육이 경직이 되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처에 누구 계세요? 추워? 혹시 여기서 죽은 5명의 아이를 아십니까? 안 들리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는 걸까? 저랑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시죠? 혹시 이곳에서 5소년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공원사무소 어? 뭐라는 거야 도대체? 확인하시고 당신은 아니 이들을 묻은 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봐요. 맞아. 이들은 누가 묻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팡팡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소리예요. 이 아이들은 살해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죽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묻었다면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범인은 몇 명이었죠? 범인은 어디서 왔나요? 범인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단어를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여기 현장에서 알아듣기는 힘들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근데 이제 좀 소름 돋는 단어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는데 바로바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EMF 수치 상에서는 지금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지역이 이쪽 그 라인이 여기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유골 자체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상 이런 식으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도
사건에 조금이라도 이제 실마리라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오긴 했는데 일단 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저희가 길을 따라서 바로 내려가 볼 거예요. 밑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면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은 9시 29분이고요 곧장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을까지의 거리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220m예요 자, 여기서 곧장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에. 저기 마을이야, 마을. 그냥 바로 마을인데? 뭐 돌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마을인데? 바로? 길을 잃어버릴 그건 아닌데. 저거. 바로 마을이야, 마을. 뭐야. 아,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랬지? 이 계곡, 여기가 바로 계곡인데? 바로 계곡길이네. 그죠? 야, 내려오는데 지금 9시 38분이거든요? 잠깐 배터리 가느라고 시간 한 5분 정도 벌었다고 치더라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를 길을 잃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바로 위에 길이잖아. 지금 바로 여기고. 아니, 이게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너무 우리가 산을 너무 오랫동안 탔다는 것도 억울한데 바로 위에인데? 지금 다시 올라가라 그러면은 15분만 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길을 알았으니까. 올라갔을 땐 물론 저희가 길을 모르니까 굉장히 삥 둘러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은 내려올 때 많이 놀랬어요. 성인 기준으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15분 정도 걸렸다는 거는, 길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먼 거리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 그래도 길을 잃어버릴 구간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빨리 사건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지금도 갖고는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나는 충분히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해서 기분이 뭐 안정이 되고 정신 상태가 좋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니겠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미결제 사건이 어쨌거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사회적 바람이고 부모의 바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불거지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부모님은 또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해결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고통을 받을 부모님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건 사실입니다. 소년들의 유해는 2004년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을 거행한 후 두개골만 경북대에 보관되었고, 나머지는 대구시립 화장터에서 화장하여 성주대교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과 의문을 남긴 개구리 소년 살인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수사가 종결됩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개구리 소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제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